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서머리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또 더 실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27년 실적 정도까지 개런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24년에 건조한 선박들이 21년 그리고 22년 정도에 수주한 물량이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성과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점 수준이었다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선박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번에 막 0점 몇 프로, 막 마이너스 몇 프로 이런 것의 실적들이 막 5%, 7% 이렇게 마진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7년은 저희 다 선가 오르고 나서 막 24년, 25년에 수주한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될 텐데 그때 마진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실적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네. 실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지금 선박 건조에 있어서 굉장히 거의 존재감이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 국가니까 이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선박 건조를 만약 군함 포함해서 네. 방산 포함해서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미국 해군함정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여기 기대감 커졌어요. 우리가 방산업체 이 선박업체들이 다 방산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기대의 조선 요인이 있죠. 업체들 중에서 대형 군함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렇게 두 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수출 방산을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국내에서 뭐 작은 경정함이나 이런 것들 정도를 지금 만드는 상장 조선 업체는 HJ 중공업과 SK 오션플랜트 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대형 군함에 대한 MRO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더 확장세가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업체 두 군데 정도만 그거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수주도 실제로 진행을 했고 네. 이제 올해는 좀 더 받겠다라는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양사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MRO를 한 2건 정도 수주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최대 한 5, 6건 정도로 확장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제로 MRO를 수주한 건은 빵건에 해당이 되지만 올해는 이제 2, 3건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발을 들이는 데 의미를 많이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실제로 건조 아예 새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수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 매출 규모로 보면 이제 몇백억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저희 기간 대비 매출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는 사실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 섹터로는 상당히 관심을 네, 가질만하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월에만 보니까 주가가 50% 올랐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뭐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주 주가 전망 좀 부탁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 형성했던 주가 상으로는 저희가 과거에 초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2007년 밸류에이션 다 넘어선 업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때보다 사이클이 더 투기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을 확실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어제 보면 HD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분명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와 동시에 굉장히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무섭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게 수요와 공급이 되게 많이 명확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건설업과 비교를 하시긴 했지만 건설업은 여러 나라에서 파견이 되어서 건물을 짓지만 조선은 정말 이 도크라고 되어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갑자기 확 늘리거나 확 줄이거나 이게 잘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하향 안정화된 공급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교체 수요가 덧붙여지는 이제 수요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 자체는 과거에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겨들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견조한 시황이 유지가 될 예정이고 그렇게 과거에는 정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선가 자체가 올라가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ROE가 예전에 저희가 기록해보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까지 달성했던 실적상으로는 모든 조선주는 다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수주를 해놓은 26년이나 27년에 대한 실적을 조금 앞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난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올해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의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27년까지는 좋을 거다. 왜냐하면 증익 구간, 즉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뭐 21년, 22년 쭉 했을 때 이때 그러니까 성가, 배값이 계속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때 수주 받은 것들이 이제 24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보다 비싸게 수주받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7년까지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가로 좀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상승룸이 월등히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27년까지 증익 구간, 즉 실적이 증가하는 성과가 올라가면서 비싸게 받은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로 인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오션 지금 독일의 선사와 1.7조 원 규모의 LNG선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독일의 선사는 사실 중국 업체에게 수주를 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독일로부터 1.7조 원의 수주를 받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뭐다? 그렇죠. 유럽의 국가들이 선사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 업체들에게 더욱더 많은 물량에 대해서 수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조 원의 수주, 그래서 실적 증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향후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유럽의 선사들이 하나오션에 수주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지금 중요한 이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보시면 지금 뭐 요때가 12월 달이죠. 여기 1월 달입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7, 80%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12월 말부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력이라는 것은 자,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 큰 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모두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난 12월, 여기 12월 24일, 요때부터죠. 주가가 12월 23일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 세력이 누구냐?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12월 23일부터 자, 2월 9일까지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1위가 누굽니까?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2위가 누구냐? 모건스탠입니다.
모건 스탠리. 결국은 지금 글로벌 메이저의 증권사 투자은행에서 자 지금 대량으로 매집한 지금 순매수 1위, 2위가 전부 여기다. 자 그리고 지금 4위가 또 UBS, 자 스위스계 은행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은 누구다? 외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들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요 구간 42,900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1,500원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JP모건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바닷권 대략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대량으로 매집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 이 위에 61,700원 이때도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요 구간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매수를 끝낸 이후에 자기네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가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요 구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42,900원대에서 요 구간 지금 보시면 대략 56,000원대까지 요 구간 42,000원대에서 56,000원대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주가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가 나올 거고 그들이 계산을 했겠죠. 어디까지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력의 어떤 그런 평단가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목표하는 목표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재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